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나 바실리의 서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녀의 실제 체험으로 들어보는 서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실리 코디네이터,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리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다. 키예프 중앙병원 3층 복도, 아직도 비상등의 푸른 빛이 어른거렸다. 지난밤의 정전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병원장 사무실 문을 열자 3명의 시선이 리나를 향했다. 병원장, 의료진 대표, 그리고 환자 권익위원. 어젯밤 응급실로 들어온 82명의 환자 중 17명이 잘못된 동선으로 치료가 지연됐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설계한 비상동선은 엘리베이터 복구를 가정했지만 정전은 6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비상계단 동선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간호 인력 절반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진 대표가 끼어들었다. 시스템 설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요. 당신은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리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효율을 계산했지만 공포에 떠는 환자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징계 대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이 서류 한 장을 밀었다. WHO와 제휴한 도시 시스템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도쿄, 싱가포르 중 하나를 선택해 2주간 도시 시스템을 배우세요.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번 일은 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리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울, 솔. 이름조차 낯선 도시였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금요일 오후 4시였다. 리나는 11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휴가철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300명은 좋게 넘을 사람들이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새치기도 없었다. 리나는 우크라이나 공항을 떠올렸다. 거기선 10분만 줄이 막혀도 사람들이 서로 항의하고 직원에게 소리치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여기선 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옆에 선 노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유모차를 끌고 온 여성은 가방을 다시 꾸렸다. 모두가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시스템이 빠른 건가? 아니었다. 심사대는 12개였고 줄은 느리게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리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관찰일 사람들은 기다림을 받아들인다. 왜?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리나는 두 번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계단에서 캐리어를 떨어뜨렸다. 바퀴가 굴러 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뒤에서 올라오던 고등학생 2명이 먼저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남성에게 건네주고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남성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지만 학생들은 손만 흔들 뿐이었다. 리나는 멈춰섰다. 그 학생들은 남성을 알지 못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카메라도 없었다. 관찰 이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상 없이 지하철은 혼잡했다. 퇴근 시간이었다. 리나는 서울역에서 2호선을 탔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질서가 있었다. 문이 열리자 플랫폼에 선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켰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다. 아무도 밀지 않았다.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야 타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리나는 키예프 지하철을 떠올렸다.
거기선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서로 부딪혔다. 리나는 한 모퉁이에 섰다. 그녀 앞에 임산부가 탔다. 배가 불러 있었다. 순간 3명이 동시에 일어섰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중년 여성, 정장 입은 직장인. 앉으세요. 대학생이 먼저 말했다. 임산부는 고개를 숙이며 앉았다. 고맙습니다. 리나는 숨을 멈췄다. 3명 모두 피곤해 보였다. 특히 정장 입은 남자는 눈이 충혈돼 있었다. 그런데도 일어섰다. 관찰 삼약자를 우선한다. 제도가 아니라 습관으로. 다음 역에서 한 노인이 탔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이번엔 5명이 일어섰다.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내려요. 하지만 한 여고생이 끝까지 서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다음 역에서 내려요. 앉으세요. 노인은 결국 앉았다. 여고생은 다음 역이 아니라 새 정거장을 더 갔다. 리나는 알았다. 그 학생은 거짓말을 했다. 노인을 앉히기 위해. 리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전의 밤, 어둠 속에서 리나가 설계한 동선은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냉정했다. 환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위한 설계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리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과 물을 샀다. 계산대는 2개였다. 하나는 직원이 있었고 하나는 무인 계산대였다. 무인 계산대 앞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찍고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리나 뒤에 3명이 더 줄을 섰다. 리나는 긴장했다. 키예프라면 누군가 빨리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읽었다. 대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남성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처음 써봐서요. 괜찮아요. 뒤에 선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리나는 메모했다. 관찰 사실수에 대한 관용. 서두르지 않는 여유. 그날 밤 리나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까? 서울은 효율적이다? 아니었다. 공항줄은 느렸고 지하철은 혼잡했고 무인 계산대 앞 남자는 느렸다. 하지만 아무도 화내지 않았다. 리나는 깨달았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었다. 내가 양보하면 다음 사람도 양보할 것이라고. 내가 기다리면 상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다음 날 리나는 WH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참관하는 일정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30명의 학생들이 모둠을 이뤄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은 우리 학교 급식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 급식실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줄이 너무 길어요. 특히 3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급식 시간이 짧아요. 좋아요. 또 여학생이 말했다. 채식 메뉴가 없어요. 저는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데 선택지가 없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적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부나 학교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토론을 시작했다. 리나는 한 모둠 옆에 앉아들었다. 3학년 먼저 가는 건 어때? 한 학생이 제안했다. 그럼 1학년은 매번 늦게 먹잖아. 공평하지 않아.
그럼 요일별로 순서를 바꾸는 건? 좋은데 누가 관리해? 우리가 하면 되지. 급식 도우미. 리나는 놀랐다. 이 학생들은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30분 후 각 모둠이 발표했다. 한 모둠은 양보 타임 제도를 제안했다. 매주 수요일 3학년이 먼저 급식을 먹고 대신 복도 청소를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모둠은 채식의 날을 제안했다.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채식 메뉴를 먹으며 소수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이 제도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다. 그럼 다시 고치면 돼요.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계속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리나는 가슴이 뛰었다. 정전의 밤, 그녀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왜? 그녀는 시스템이 한 번에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찰 5 시스템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고친다. 프로그램 6일째, 리나는 서울 외곽의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방문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도시의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수거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안내자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AI로 최적화됩니다. 교통신호는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버스 배차는 승객 수에 따라 변합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내용이었다. 그녀도 병원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했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안내자가 화면을 바꿨다. 약자 우선 알고리즘입니다. 화면에 붉은 선이 나타났다.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경로였다. 우리 시스템은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10초 더 길게 유지하면 전체 차량 흐름은 3% 느려집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죠. 우리는 3%를 포기합니다. 리나는 숨을 삼켰다. 왜요? 안내자가 웃었다.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다수를 위해? 아니면 모두를 위해? 우리는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리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정전의 밤 그녀의 동선은 평균에 최적화돼 있었다. 건강한 성인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 간호사가 침대를 이동하는 시간. 하지만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시력이 약한 노인은, 그들은 평균이 아니었다. 관찰 6좋은 시스템은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마지막 날 아침, 리나는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 섰다. 비가 왔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줄을 섰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리나는 긴장했다. 키예프라면 모두가 동시에 밀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다. 맨 앞에 선 남성이 뒤를 돌아봤다. 어르신 먼저 타세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갔다. 사람들은 기다렸다. 비를 맞으면서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그제야 사람들이 탔다. 한 명씩 차례로. 리나는 깨달았다. 이건 규칙이 아니었다. 법도 아니었다. 경찰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다. 이건 약속이었다. 서로에 대한 작은 약속. 나는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약할 때 나는 당신에게 자리를 양보할게요. 당신이 힘들 때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도 나를 믿으니까. 리나는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정전의 밤 그녀는 시스템을 믿었다. 숫자를 믿었다. 효율을 믿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키예프로 돌아온 리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병원장이 물었다.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리나가 대답했다. 시스템은 약속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녀는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다. 응급실 동선이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환자 우선 대기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공황장애, 시각장애,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별도 공간입니다. 효율은 8%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원봉사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의대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합니다.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겁니다. 분실물 복귀 프로토콜을 만들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작은 팀입니다. 생산성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만듭니다. 병원장은 오랫동안 설계도를 들여다봤다.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네.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인간적입니다. 외과 의사 하비에르 루이스가 웃었다. 바실리, 당신 서울에서 감성 영화라도 본 거요? 병원은 효율로 돌아가는 곳이요. 감동 스토리로 환자를 구하진 못해요. 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걸. 3개월이 지났다. 리나의 설계는 부분적으로 승인됐다. 환자 우선 대기구역, 자원봉사자 안내, 분실물팀. 처음 한 달은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은 불평했다. 왜 우리가 더 일해야 하죠? 환자들은 의아해했다. 왜 저 사람이 먼저 가요? 하지만 천천히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환자 우선 구역에 앉은 한 노인이 자원봉사 학생에게 말했다. 고맙네. 어두운 곳이 무서웠는데 자네가 있어서 안심이야. 분실물 팀이 찾아준 반지를 받은 여성이 울먹였다. 이게 제 엄마 유품이에요. 포기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민원실 통계가 나왔다. 분노 민원 68% 감소. 폭언 신고 71% 감소. 하비에르가 리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바실리, 내가 틀렸소. 리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만든 양보 라인 때문에 어제 응급수술이 5분 빨라졌소. 환자 가족들이 스스로 길을 비켜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비에르가 웃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였어. 리나는 미소 지었다. 하비에르, 수술 들어가세요. 환자가 기다려요. 그해 겨울, 다시 정전이 일어났다. 오후 9시 병원의 모든 불이 꺼졌다. 비상등이 켜졌다. 리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1년 전의 악몽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에 섰다. 침착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내할게요. 환자들이 환자 우선 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두르지 않았다. 한 젊은 남성이 휠체어 노인을 밀어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들이 양보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동선이 꼬이지 않았다. 리나는 복도를 걸으며 들었다. 고함 소리가 아니라 낮은 대화 소리를. 분노가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고른 발걸음. 전력이 복구된 건 2시간 후였다. 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리나는 1층 로비에 내려갔다. 분실물 팀의 자원봉사자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코디네이터님, 이거 어젯밤 정전 때 잃어버린 반지예요. 주인을 찾았어요. 젊은 여성이 옆에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리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리나는 눈물이 났다. 시스템은 거대한 기계가 아니었다. 시스템은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약속이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길이었다. 리나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서울에서 나는 불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빛을 봤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비켜주는 빛을, 낯선 이를 돕는 손의 빛을, 기다림 속에 담긴 신뢰의 빛을. 나는 시스템을 배우러 갔지만 사람을 배웠다. 정전의 어둠을 지나 나는 이제 불을 켤 수 있다.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한 시스템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시스템을. 내 첫 설계는 작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약속이었으니까. 리나는 창밖을 봤다. 키예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작은 약속들이 모여 큰 세상을 만든다는 걸, 그 약속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